여름이 오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건 더위만이 아닙니다. 불쾌한 습도, 식지 않는 열기, 그리고 조용히 우리 마음을 조이는 전기요금 고지서 한 장. 창문을 꼭 닫고 에어컨 리모컨을 손에 쥐었다 놓기를 수차례. 틀까? 말까? 또 5만 원 넘게 나오면 어쩌지 그렇게 망설이는 사이. 시계는 자정을 넘기고 땀은 이불을 적시고 맙니다. 혹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아껴 쓴다고 아꼈는데 왜 전기세는 줄지 않을까? 전기요금 걱정에 에어컨을 껐다 켰다 하면서 건강까지 해친다는 걸 모른 채 지내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숨막히는 열대야 속에서 선풍기 하나에 의지한 채 뒤척이다 결국 덜컥 열을 먹고 병원에 실려가는 어르신들. 뉴스는 해마다 되풀이되고 그 뉴스 속 누군가는 바로 우리의 부모일 수도 또 우리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고지서 한 장 반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는 어느 광고도 판매도 아닙니다. 단순한 팁도 아니고 복잡한 기술도 아닙니다. 이건 지난 30년간 에어컨을 설치해온 한 기술자의 현장 경험에서 나온 진짜 아는 사람들만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말에 따르면 대다수 사람들이 에어컨을 쓰는 방법부터 잘못됐다고 합니다. 심지어 전기요금을 아끼려고 했던 행동이 오히려 폭탄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볼까요? 마트에 잠깐 다녀온 사이 에어컨을 껐던 분과 그냥 켜둔 분. 결과는 어떨까요? 당연히 꺼둔 분이 더 아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였습니다. 에어컨은 켜는 순간 처음 몇 분 동안 가장 많은 전력을 씁니다. 마치 자동차가 정지 상태에서 갑자기 고속으로 가속할 때 연료를 가장 많이 쓰듯이 말이죠. 반면 계속 켜둔 상태에서는 실내 온도를 유지하느라 아주 조금씩만 작동합니다. 이 차이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대부분의 분들이 리모컨에 있는 그 버튼을 한 번도 눌러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바로 오토 모드. 어떤 에어컨에서는 AI, 절전, 스마트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 이 기능이야말로 전기세를 절반으로 줄이는 마법의 버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0명 중 9명은 그 버튼을 쳐다보지도 않으셨다는 거죠.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의 에어컨 리모컨에는 어떤 버튼이 있나요? 온도, 풍속, 냉방, 제습 그리고 맨 끝에 낯선 글자가 새겨진 작은 버튼 하나. 혹시 그게 바로 당신의 여름을 바꿀 수 있는 열쇠는 아닐까요?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땀을 참고 잠을 설치며 여름을 견딜 것인지 아니면 똑똑하게, 시원하게, 그리고 절약하며 여름을 누릴 것인지. 이 영상의 이야기는 단순한 전기요금 절약법이 아닙니다. 그건 어쩌면 노후의 여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30분만 투자하면 30일 동안 시원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정부가 주는 최대 70만 원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니까 해당 안 되겠지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그 부분까지 정확히 알려드릴 겁니다. 수십만 명이 몰라서 놓친 혜택, 여러분은 놓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면 에어컨을 켜놓고도 전기세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한밤의 더위를 걱정하지 않고 편안하게 잘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그 해답을 찾아가 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여름을 바꿔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님의 거실, 아이들의 방, 혼자 계신 어르신의 안방까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시원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우리 함께 더운 여름을 견디는 삶이 아니라 시원한 여름을 즐기는 삶으로 나아가 봅시다. 에어컨을 틀고도 시원하지 않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방에 바람은 계속 나오는데 땀은 안 마르고 머리는 덥고 발만 시원하고 결국은 전기세만 늘어난다는 이야기.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바람 방향, 그리고 사용 습관. 먼저 에어컨의 바람을 어디로 향하게 하고 계신가요? 대부분은 바람을 아래로 설정합니다. 차가운 바람이 발끝에 닿아야 시원하니까라는 생각 때문이죠. 하지만 에어컨은 선풍기가 아닙니다. 바람을 직접 맞는 기계가 아니라 공기를 순환시키는 기계입니다. 공기의 성질을 잠깐 떠올려 볼까요?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가라앉고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천장에 더운 공기가 머무는 여름엔
바람을 위로 보내 천장을 먼저 식혀야 온도가 균일하게 내려갑니다. 에어컨 바람을 위로 보내면 냉기가 천장에서 부드럽게 퍼져나와 방 전체가 골고루 시원해집니다. 제가 직접 설치했던 고객 두 집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같은 평수, 같은 모델의 에어컨이었는데 한 집은 바람을 위로, 다른 한 집은 아래로 틀었습니다. 한 달 뒤 전기요금은 무려 5만 6천 원 차이가 났습니다. 단지 바람 방향 하나 차이였을 뿐입니다. 이제 리모컨을 들고 바람 방향을 위쪽으로 바꿔보세요. 그리고 확산이나 자동 회전 설정이 있다면 그 기능도 활용해 보세요. 방 전체가 시원해지면 실외기도 더 자주 쉴 수 있어 전기요금은 자연히 내려갑니다. 다음은 꺼야 할 때와 켜야 할 때를 구분하는 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집을 나설 때 에어컨부터 끕니다. 집에 없는데 틀어놓으면 낭비지라는 상식 때문이죠. 하지만 이 상식은 특히 인버터형 에어컨에게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에어컨은 껐다 켰을 때 처음 5분간 가장 많은 전력을 사용합니다. 실내 온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다시 시원하게 만들기 위해 실외기는 최대 출력으로 돌아갑니다. 마치 정지한 차가 시속 100km까지 급가속하는 것과 같죠. 이 순간이 하루 중 가장 많은 전기를 쓰는 시간입니다. 반대로 계속 켜둔 상태에서는 실외기가 살짝살짝만 돌며 설정 온도를 유지합니다. 그러니 외출 시간이 1시간 이내라면 껐다 켜는 것보다 그냥 켜두는 것이 훨씬 절약됩니다. 마트, 병원, 산책, 미용실 정도의 짧은 외출이라면 에어컨은 그대로 두세요. 오히려 집을 시원하게 유지한 덕분에 돌아와서도 쾌적한 공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리모컨의 숨은 보물, 바로 오토 버튼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 오토 버튼은 제조사에 따라 AI, 스마트, 절전, 에코 등 다양한 이름으로 표시되지만 기능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에어컨은 사용자의 생활 패턴과 실내, 환경을 분석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쉽게 말해 설정 온도에 도달하면 실외기가 자동으로 조절되며 스스로 전기를 아낍니다. 반면 일반 모드는 한번 설정하면 그 세기로 계속 돌아가며 전기 낭비가 큽니다. 실제로 제가 설치해드린 고객 중 한 분은 일반 모드로 한 달 사용한 집은 전기세가 9만 3천 원, 오토 모드로 동일한 기간 사용한 집은 5만 7천 원이 나왔습니다. 무려 3만 원 이상 차이, 단지 버튼 하나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이 오토 모드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처음 30분 동안은 설정을 바꾸지 마세요. AI가 학습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자꾸 온도를 바꾸거나 껐다 켰다 하면 에어컨이 잘못된 패턴을 기억해 오히려 비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둘째, 너무 오래된 에어컨은 AI 기능이 형식적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엔 일반 자동 모드가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셋째, AI 모드도 완벽하진 않습니다. 너무 춥거나 더우면 사용자 스스로 1도씩 조절해주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놓치기 쉬운 부분 하나. 에어컨 주변 가구 배치도 중요합니다. 바람이 부딪히는 위치에 큰 장롱이나 냉장고가 있으면 공기가 막혀 순환되지 않습니다. 에어컨 앞은 항상 열어두어야 냉기가 멀리 퍼지고 전기 소모도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머리는 뜨겁고 에어컨은 계속 돌아가는데 실내는 눅눅한 상태라면 그건 제습 모드의 오해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습은 전기를 덜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실외기의 작동은 냉방과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바람이 조용하고 체감이 낮아서 그렇게 느껴질 뿐이죠. 그렇다면 제습은 언제 쓰면 좋을까요? 장마철, 습기가 많은 날엔 제습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냉방으로 방을 시원하게 만든 뒤 제습으로 습도만 잡아주는 방식? 이게 바로 현장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콤비 사용법입니다. 냉방과 제습을 구분해서 쓰는 것만으로도 쾌적함과 전기 절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한 할머니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기사 양반, 당신 말 듣고 바람 방향 바꾸고 오토 버튼 눌렀더니 글쎄 한 달 전기세가 7만 원이나 줄었어요. 덕분에 요즘은 한낮에도 에어컨 켜놓고 낮잠도 자요. 정말 고마워요. 그 목소리 속에는 고된 여름을 견딘 사람이 아니라 시원한 여름을 살아내는 사람의 여유가 묻어났습니다. 그 한 통의 전화는 수많은 분들께 꼭 전해드려야 할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전국의 수많은 가정에서는 에어컨을 켤까 말까 고민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전기세 걱정 없이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바람은 이제 더 이상 바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정보를 실천하는 순간부터 당신의 여름은 달라집니다. 에어컨을 아껴 쓰겠다고 무작정 끄는 대신 적절한 사용법을 익히면 오히려 더 아끼면서 더 시원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바람은 위로, 방향은 확산, 리모컨의 오토 버튼은 꼭 사용하기, 외출 90분 이하라면 그냥 켜두기, 냉방 후 제습으로 쾌적하게 유지하기, 에어컨 앞은 텅 비우기, 창문은 커튼으로 열 차단, 그리고 필터 청소는 2주에 한 번. 이 몇 가지 실천만으로도 전기요금은 절반으로 줄고 무더위 속에서도 쾌적함과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65세 이상 노인, 영유아,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조금만 해당 조건에 부합되면 최대 70만 원까지 전기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단 3분이면 충분합니다. 신청을 망설일 이유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작년에도 수십만 명이 이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놓쳤습니다. 이번 여름 그 주인공이 여러분은 아니길 바랍니다. 이건 단지 돈을 아끼는 일이 아닙니다. 더 이상 더위에 참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찾는 일입니다. 건강한 수면, 쾌적한 일상, 그리고 무더위 속에서의 평안함을 지키는 일입니다. 저는 30년간 에어컨을 다루며 수많은 집을 드나들었습니다. 어르신 한 분이 땀을 뻘뻘 흘리며 선풍기만 켜놓고 앉아 계시는 방. 지방에 계신 부모님 댁에 내려가 에어컨 필터를 열어보니 먼지로 가득 막혀 차가운 바람 한 점 나오지 않는 실외기. 그런 장면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전하게 된 겁니다. 우리 인생의 여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름의 더위는 건강에 더 큰 위협이 됩니다. 뇌졸중, 탈수, 열사병, 수면장애의 여름의 불청객들이죠.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시원한 거실에서 가족과 웃으며 차 한 잔 마시는 여유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무더위에도 불을 끄고 자던 밤, 이제는 에어컨을 켜놓고 편안히 주무실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실천해보세요. 리모컨을 다시 보세요. 익숙했던 버튼 옆에 낯설었던 오토, AI, 절전 버튼을 찾아 누르세요. 커튼을 당기고 바람 방향을 천장으로 바꾸고 필터를 꺼내 가볍게 씻어주세요. 이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당신의 전기요금을 줄이는 지혜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소중한 정보를 꼭 나눠주세요. 혹시 주변에 혼자 사는 어르신이 계신가요? 전기세가 무서워 에어컨을 틀지 못하고 사는 이웃이 있다면 이 영상 하나가 그분의 여름을 살릴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부모님도 이 영상을 모르신다면 지금 보내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한 사람의 건강과 삶을 지켜주는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지혜 선물은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시원하게 만드는 이야기로 함께합니다. 여기까지 듣고 계신다면 이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다짐을 남겨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에어컨 절약 실천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다짐 한 줄이 이웃에게 큰 용기를 줄지도 모릅니다. 올여름 우리가 처음으로 웃으며 에어컨을 켜는 여름이 되기를 바라며 지혜로운 여름의 시작, 당신의 선택에서부터 출발합니다.